676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플러스 루트 2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와 B는 우리 유리수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A와 B는 바로 X의 계수 상수항인데, 자, 3차의 계수도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은 계수가 모두 다 유리수인 바로 유리계수 방정식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면 계수는 유리수인데 근이 이 루트가 나왔다는 말은 바로 아마도 이 한 근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 플러스 2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겠죠. 근이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여기 남았는 식은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2차식이 되겠죠. 이 2차식에서 한 근이 무엇이 나왔다? 1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는 말은 이 2차식을 는영으로 두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2차 방정식 자체도 무엇이 된다? 계수가 바로 유리계수인 바로 유리계수 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계수들이 모두 다 뭐다? 유리수인데 그래서 루트가 나왔다는 말은 이 루트 2는 바로 어디 출신이다? 근의 공식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한 거는 바로 이 1 플러스 루트 2의 바로 켤레근이 되어야 되죠. 즉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또 다른 한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수는 유리수인데 바로 근의 루트가 나왔다는 말은 자, 근의 공식에서 루트 출신이 바로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다른 한근은 바로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근이 모두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근 세 개를 가지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 같으면 x제곱이 지금 없잖아요. x제곱의 계수는 바로 합하고 상관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근을 다 더해 보세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사라지면서 1, 1과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제로가 되니까 바로 2차항의 계수가 없죠.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둘씩 곱해서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 그것보다는 세 개의 근을 다 하니까 자, 상수항을 먼저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세 근의 무엇으로 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곱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와 이 두 개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는데 얘는 바로 곱을 구한다는 말은 합차를 쓸 수가 있죠. 그죠? 앞에 거 제곱 1이고 뒤에 거 제곱이 2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자, 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A분의 X 세제곱 계수분의 상수항의 부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1분의 b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b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는 어떻게 찾을까요? 물론 둘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두 개씩 곱하는 게 좀 귀찮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b 값을 마이너스 2로 구해 놓았기 때문에 한 근이 바로 무엇입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러면 x 자리에 바로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a가 되겠네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바로 0을 만족해야 되겠죠. 따라서 2a는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것을 이 둘을 이용하지 않고 근을 대입하여서 바로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b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유리계수 방정식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네요.
677번은 바로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1 플러스 i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a, b가 실수죠. 실수.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계수들이 실수니까 이번에는 이런 3차 방정식을 무슨 방정식? 실계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계수 방정식.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3차 방정식은 한 근이 3이니까 반드시 x-3으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괄호 속에는 몇 차식이 되어버리겠다? 2차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2차식을 0으로 만드는 바로 근 중에 하나가 바로 1 플러스 i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x-3으로 인수분해를 해도 이 2차식도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실계수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한 근이 1 플러스 i라는 말은 이 i는 누구 출신이다? 근의 공식의 루트 출신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계수가 실수인데 i라는 헛수가 나왔다는 말은 이 i는 루트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1-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세근이 뭐와 뭐가 될 수 있다? 3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근을 모두 다 한번 더해 보세요. 모두 다 더해 보면 바로 얼마가 되죠? 5가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분의 마이너스 5의 부호 반대니까 5가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로 B 상수항을 구하는 게 편하겠죠. 바로 세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세근의 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3과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모두 다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두 개는 켤레복소수 관계이니까. 자, 켤레복소수의 바로 곱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자,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된다? 자, 세근의 곱은 5, 바로 여기가 2가 되니까 3 곱하기 2, 6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6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1분의 b의 부호 반대가 되니까 바로 b는 이 6은 바로 마이너스 b와 같아서 b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a를 찾기 위해서는 자, 둘씩 곱해서 더해만 되겠지만 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근이 3이니까 3을 그대로 대입해서 a를 찾는 게 훨씬 편하겠죠. 3을 세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7이 되고요. 3을 제곱하면 9가 되는데 9, 45. 그래서 마이너스 45가 되겠죠. 따라서 3a가 되고 자, 마이너스 6.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a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a는 얼마 되겠습니까? 자, 27 마이너스 45를 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18이 되죠. 18에서 6을 빼면 얼마가 되죠? 12가 되니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18이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이하하면 2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를 가진다? 38이 24가 되어서 A 값은 8, B 값은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78번은 바로 오메가 이야기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바로 개념할 때 오메가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x 세제곱이 1인 한 흑은을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을 살짝 넘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자, 따라서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이 되잖아요. 자,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에 자, 그는 여기에서 바로 x 이꼴 1이 하나 나오고 여기 2차 방정식 자체가 뭐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즉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흑을이 발생하죠. 그 한 흑은을 뭐라고 했을 때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한 흑은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개수들이 모두 다 실수죠. 따라서 다른 한 흑은 오메가 바가 될 수밖에 없죠. 켈레 복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오메가라는 건이 흑은인데 2분의 마이너스 1 브라마이나 루트 3i 중에 하나의 건을 오메가, 다른 거는 오메가 바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라는 것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건이기도 하지만 이 3차 방정식 자체의 건이기도 하죠. 따라서 건은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메가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그리고 이 오메가 자체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얘를 능력으로 놓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오메가 바를 대입해도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꼴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 오메가 바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바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A분의 B의 부반대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1번과 2번과 3번은 답이 나와버리죠. 1번은 답이 얼마입니까? 바로 0이 되고, 자, 2번은 답이 오메가와 오메가바의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고, 3번은 오메가와 오메가바의 곱은 얼마가 된다? 1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 3차 방정식의 색은 1하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오메가 바는 무엇과 똑같습니까? 오메가 바는 무엇과 똑같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니까 바로 오메가 바는 뭐와 같다? 오메가 분의 1과 똑같죠. 따라서 이 세근을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게 1이란 말은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바 대신에 무엇을 쓸 수도 있다? 바로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역수 관계니까 역수 관계를 이용하여서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해도 되고 또한 1하고 오메가를 쓴 다음에 자, 이 오메가 바를 무엇으로 표시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오메가 세제곱이 1. 자,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세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게 곱하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도 곱해서 1이 되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도 무슨 관계가 된다? 역수 관계다. 따라서 오메가 파 대신에 무엇을 써도 된다? 오메가 제곱을 써도 된다는 말이겠죠. 역수 관계니까. 즉, 오메가 바와 오메가 제곱은 또 무슨 관계다? 제곱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오메가를 제곱해서, 즉, 여기서 오메가를 역수치해서 오메가 바 대신 써도 되고, 오메가를 제곱해서 오메가 제곱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또한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 대신에 무엇을 써도 된다? 오메가 세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3차 방정식의 끈은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이다. 이렇게 근이 3개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되는 이런 방정식의 한 어근을 오메가로 했을 때 선생님이 이걸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리지널 오메가라고 했죠. 오리지널 오메가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 바로 3이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3. 맞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 오메가 제곱에다가 오메가를 더하고
이 1을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오메가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다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즉 오메가의 지수가 1, 2, 3. 자, 정수일 때 3개씩 묶어버리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바로 지수가 3의 배수인 것들은 모두 다 무엇이다? 1이다. 즉, 오메가 6제곱도 1이고 오메가 9제곱도 1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지수를 바로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대체시켜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4번을 보면요. 오메가 8제곱은 바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 상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8에 가까운 바로 3의 배수는 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이 8자를 뭐로 고치면 되겠다? 오메가 제곱으로 고쳐도 되고 오메가 4제곱은 가까운 3의 배수가 바로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1제곱으로 바꿔도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바로 1번과 동일하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5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 20제곱이잖아요. 자, 오메가 20제곱도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3의 배수가 오메가 18제곱이겠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오메가 10제곱은 3의 배수로의 가장 가까운 수가 오메가 9제곱이니까 자,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나? 바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이항을 해서 얼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6번은 자, 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분의 1은 뭐와 동일하다? 오메가 바와 동일하죠. 따라서 오메가 바로 표현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6번 정답은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물론 6번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오메가로 통분할 수도 있어요. 통분하면 분자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보세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오메가 이항에서 무엇으로 표현해도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가 약분하면 마이너스 1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 때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x 세제곱이 1일 때 오메가를 선생님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리지널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679번입니다. 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한 흑을 오메가로 했죠. 자, 조금 전에 678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자, 이럴 때 선생님은 가짜 오메가, 가리지란 오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본다면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1에 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러면 요게 0이고 요게 0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다른 근 두 개는 무엇이 된다? 여기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허근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두 근을 한 근을 뭐라고 할 때 오메가라고 할 때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된다? 오메가 바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바로 무엇이다? 태초에 이 3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자,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일 때가 바로 뭐다? 오리지널 오메가
마이너스 1이면 가리지랄 오메가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의 몇 제곱이 1이겠습니까? 오메가의 바로 6제곱이 1이 되죠. 그죠? 자, 따라서 이 가리지랄 오메가는 3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자가 중요하다? 6자가 중요하다. 자, 오메가의 6제곱죠. 6의 배수마다는 모두 다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은 자, 태초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니까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바로 두 근의 합은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어서 1이 되고 오메가와 오메가의 곱은 얼마가 된다? A분의 C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자, 이 가디지널 오메가는 자, 오메가 6제곱죠. 6의 배수마다는 모두 다 1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 자, 6의 배수 중에 가장 가까운 6으로 나누었을 때 바로 나머지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3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6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꿔도 처리해도 되지만 이게 1일 때 바로 6의 배수들은 모두 다 1이 되고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그는 1도 근이고 오메가도 근이고 오메가 바도 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곱이 1이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죠. 따라서 1 그리고 오메가 바 대신에 뭐로 역수근으로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해 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이고 오메가를 쓴 다음에 이 오메가 바를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오메가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의 바로 역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니까 바로 이 역수 관계의 바로 근을 무엇으로 바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리지널에서는 1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이었지만 자, 가리지널에서는 여기가 바로 뭐다? 다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된다는 것이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 번씩만 해보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1번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2번은 두 근의 합이네요. 자,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3번은 자, 두 근의 곱이니까 얼마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보세요. 오메가는 뭐다? 6이 기준이라고 했죠.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오메가 4제곱은 6제곱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오메가 4제곱은 바로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볼 수 있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로 표현하고 플러스 1이 되면 바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메가 20제곱은 떻게 되겠습니까? 자, 6제곱이 1이니까 6, 3, 18이 가장 가깝죠. 그죠? 따라서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얘는 6일은 6 하면 오메가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오메가 4제곱으로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조금 전에 했지만 마이너스 오메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1이 이항하여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다른 식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오메가 바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잘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680번부터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1차식과 1차식의 연립방정식은 가감법, 대입법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연립방정식은 무조건 대입법밖에 없어요. 그 대입을 반드시 1차식에서 2차식으로 뭐 한다?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한 가지니까 꼭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서 y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x-2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y 자리에 x-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에 자, y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y 자체를 이렇게 갈로로 먼저 쳐놓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면 된다? x-2를 대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x는 y 플러스 2니까 x 자리에 y 플러스 2를 대입해서 풀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보다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좀 편하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되니까 앞에 있는 x제곱과 2x제곱이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리고 상수는 제곱이 되어서 4가 되는데 20이 이항하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과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6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양변을 모두 다 2로 나누어도 되나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꼴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인수분해가 되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되죠? 4가 되는지 또는 x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y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바로 x가 4일 때는 바로 여기 y 꼴 x 마이너스 2로 표현해 놓았으니까 y는 x가 4면 4 마이너스 2가 되어서 y는 2가 되겠죠. 요게 바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 y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니까 y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몇 쌍의 바로 근이 발생한다? 바로 두 쌍의 근이 발생하죠. x가 4일 때 y는 2,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쌍의 바로 근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681번은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1차식에서 2차식으로 대입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y 꼴 무엇으로 4-x로 우리가 놓고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에 자, x하고 누구하고 곱한다? y하고 곱하고 바로 y를 뭐 한다? 제곱한 게 뭐가 된다? 1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y 자리에 그대로 4-x를 뭐 하면 되겠다? 직접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자, 그러면 x제곱만 한번 찾아보면 여기 x제곱이 되고 요렇게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서 없어지네요. 근데 여기서 뒤에 거 제곱하면 또다시 x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1차항을 찾아보면 여기 4x가 되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8x와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수항은 여기 16과 13이 이항하면 16 마이너스 13이 되어서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16 마이너스 13이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 간단하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x의 근은 1 또는 x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따라서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x가 3이면 y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바로 x가 1일 때 y가 3,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681번은요. 우리가 다음에 684번에 가서 설명할 건데 이 식은 또 다른 식으로 본다면 대칭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칭식은 뭐냐면요. x와 y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y 플러스 x가 되죠. 맞나요? 자, 얘는 x와 y를 바꿔보면 y제곱 플러스 yx 플러스 x제곱은 1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두 식이나 이 두 식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식이 되어버리죠.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자, 대칭식이 나왔을 때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지는 또 선생님이 684번에 가서 그 두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81번도 이렇게 1차를 2차로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대칭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는 것도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82번, 683번은요, 이번에는 자, 두 개의 바로 이 방정식이 모두 다 2차식입니다. 2차식. 우리가 조금 전에 있는 1차식과 2차식은 1차를 2차로 대입해서 푸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자, 두 개, 2차식, 2차식을 연립해서 푸는 방법은 사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빠졌어요. 이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차식, 2차식은 바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차식과 2차식으로 된 연립 방정식은 무조건 1차식, 2차식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2차식, 2차식을 2차식 하나를 1차식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는 말은 그 2차식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2차식, 2차식이 된 연립 방정식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 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이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입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2y와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입니까?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위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자, 두 식이 0이 되려면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x 마이너스 2y가 0이니까 x는 2y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또는 여기는 x 플러스 y가 0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y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x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물론 뭐 y는 마이너스 x로 표현해도 되고 x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y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차식이 나왔습니까? 각각 1차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왔는 이 1차식 하나 x 이퀄 2y랑 여기에 있는 2차식을 연립방정식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또는이죠. 또 여기서 나왔는 하나의 1차 식과 여기에 있는 바로 2차 식하고를 또 뭐 해준다? 연립 방정식. 이렇게 각각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2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 2차식 자체가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되는 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1차식 두 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렇게 하나 연립 방정식을 각각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각각 풀어보면 x 자리에 2y를 그대로 뭐 하면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배에 2y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나요? 그리고 y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y를 제곱하면 4y 제곱인데 두 배 하면 8y 제곱이 되니까 9y 제곱이 되겠죠. 9y 제곱이 9니까 y 제곱이 1이 되어서 y가 무엇이 나옵니까? 1이 나올 수도 있고 y가 뭐가 나올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y가 1이면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한 쌍, 두 쌍을 우리가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순서는 바꿔줘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자, 이번에는 이 식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어디에? x 자리에 무엇을,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번에는 얘를 y 꼴 마이너스 x와 같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2x 제곱에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플러스 x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9가 됩니다. 따라서 3x 제곱이 얼마가 되니까 9가 되니까 자 3이 이하하면 바로 x 제곱이 3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무엇이 되는가? 바로 하나는 루트 3이 되고 또는 다른 하나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x가 루트 3이면 y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몇 쌍의 해가 나온다? 네 쌍의 해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683번으로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두 식 중에 인수분해되는 식이 보입니까? 위의 식이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우리가 표현할 때는 y는 y로 정리해 주면 바로 y는 마이너스 x 또는 y는 무엇으로 바로 x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똑같이 한번 더 적어 본다면 누구랑 y 꼴 마이너스 x와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 제곱은 15라는 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y 꼴 x라는 이 1차와 바로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 제곱은 15라는 2차식과 연립 방정식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제곱이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제곱하면 x 제곱이 되어서 3x 제곱이 바로 1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제곱 없어지면 x 제곱이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x는 하나는 루트 5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x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x가 루트 5면 y는 부반대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루트 5면 y는 바로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자, y 꼴 x, 즉 y와 x가 같으니까 자,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x 제곱이 15가 되겠죠. 따라서 5x 제곱이 얼마가 된다? 15가 되니까 바로 x 제곱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x는 얼마?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도 있죠. 자, y와 x가 같으니까 x가 루트 3이면 y도 루트 3,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무려 몇 쌍이 나온다? 이렇게 네 쌍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684번, 685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위에 있는 식은 1차식이죠. 밑에 있는 식은 몇 차식입니까? 2차식 맞습니까? 자, 그러면 1차를 2차로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됩니다. 즉, y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서 3-x를 대입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681번을 풀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 식을요, x와 y를 한번 자리를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 y 플러스 x는 얼마입니까? 3이 되고요. 이 식은 yx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도 이 두 식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이런 식을 바로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 보통 대칭식은 바로 나오는 꼴이 이렇게 XY가 합이나 아니면 XY가 곱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XY의 합이나 곱꼴로 되는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먼저 그냥 여러분들 쉽게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3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이 되려면 2하고 5를 곱하면 10은 되는데 자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를 주는데 합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x가 바로 마이너스 2고 y가 5가 되면 곱해서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더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나요? 아니면 x가 5이고 y가 무엇이면 마이너스 2가 되어도 곱하면 마이너스 10, 더하면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근으로 적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1차와 2차를 연립하면요. 자, 근은 최대 많아봤자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2차와 2차를 연립하면 최대 4개까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두 쌍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눈에 안 보인다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면 합과 곱이 나와 있잖아. 합과 곱. 바로 2차 방정식에서 합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얘는 합이 나왔고 얘는 곱이 나왔기 때문에 이 XY를 근으로 본다면 합곱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줄 때 여기 x, y가 사용되었으니까 선생님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과 곱이 주어지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바로 어떻게? 바로 t 제곱을 반드시 적어 놓으라고 그랬고 마이너스 합x죠. 그래서 마이너스 3t. 그리고 그대로 플러스 곱이니까 곱 이꼴 0으로 만들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다? x와 y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의미가 이해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식은 이거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 이꼴 0의 바로 두 근이 무엇이다? 알파, 베타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여기 알파, 베타가 바로 xy가 되는 거고 그 x가 바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맞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가잖아요. 곱해서 10, 마이너스 10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이꼴 0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t가 얼마일 수 있습니까? 5 또는 t가 무엇일 수가 있다?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t라는 것은 근이잖아. 이 t라는
근이 바로 누구와 누가 됩니까? x와 y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x, 하나가 y니까 만약에 x가 5라면 y는 무엇이고 마이너스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면 y는 무엇으로 5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건 또는 이런 건으로 바로 두 개의 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685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이 마이너스 1인데요. 여기에 보면 x와 플러스 y가 합이잖아요. 요 자체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1이 5라는 표현이니까 xy는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나타내도 되겠다? x 플러스 y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x와 y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와 어떤 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곱해서 마이너스 6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면 딱 보이는 게 마이너스 3과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죠? 아니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도 되겠나요?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2,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이렇게 바로 답을 적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을 때는 자 합과 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t제곱 맞죠? 항상 t제곱 마이너스 합이니까 플러스 t 맞죠? 그리고 곱을 적어준 다음에 는영을 붙여주면 되죠. 이놈의 두 근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x와 y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수분해를 하면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는 0이 되니까 t는 마이너스 3이 되어도 되고 또는 t는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t가 바로 두근 xy니까 결론적으로 이놈의 근은 x가 무엇일 때 마이너스 3이라면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선생님이 여기 잘못 적었죠? t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2가 되어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자, t-2가 0이 되어야 되니까 t는 2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y면 y는 무엇으로 2라고 말을 해도 되고 또는 x가 무엇이면 2라면 y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대칭식일 때는 풀이가 직접 눈으로 보여버리면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답을 적어도 되겠지만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2차식으로 표현 바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표현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념 시간에 몇 번 연습했는 거죠. 아시겠나요? 686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내용이 부정방정식인데요.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무엇이죠? 바로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부정방정식이죠. 자, 이처럼 자 미지수는 몇 개입니까? 바로 XY 두 개인데 식은 몇 개죠? 하나. 즉 미지수가 바로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 바로 그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정방정식은 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정수 조건이나 실수 조건을 주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실수 조건까지도 공부를 하지만 보통 고2나 고3 올라가서 부정방정식이 나오면 거의 100% 모두 다 정수 조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념 시간에도 했지만 우리가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실수 조건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문자 두 개고 식이 하나인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xy가 그냥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x와 y에 숫자를 대입해서 우리가 16이 되는 걸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EX는 짝수죠, 무조건. 2의 배수입니다. 근데 결과가 뭐죠? 16이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에다가 뭘 더해야지 짝수입니까?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죠. 이 3i도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3은 짝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y 값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y는 절대로 1이나 3이나 5가 될 수가 없어요. y는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돼요. 알겠나요?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니까. 자, 그래서 여기 2x 더하기 3i가 16이잖아요. 그런데 XY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가장 간단한 짝수, 가장 작은 짝수부터 한번 대입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 두 수 XY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16이 되기 위해서 몇 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Y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죠. 그러면 얘가 얼마입니까? 암산해 봐요. 6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되면 되죠? 10이 되면 되니까 X는 얼마가 된다? 5가 되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y에다 4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12죠. 12면 16이 되려면 얼마? 4가 필요하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y에다가 바로 얼마? 6을 대입해 버리면 벌써 3, 6이 18이 되어서 16보다 커지죠. 그럼 18이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x도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순서상은 어떻게 된다? x가 5일 때 y가 2 한 가지 하고 x가 2일 때 y가 4 이렇게 두 쌍의 순서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대입해 봐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x도 짝수고 16도 짝수니까 이 3i는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y 자리는 짝수밖에 못 온다. 왜? 3이 홀수니까. 바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y가 바로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687번입니다. 자, 미지수가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로 나와 있죠. 사실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걸 한번 전개해 볼까요? XY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고 플러스 2잖아요. 5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3은 있고요. 이 형태로 잘 나온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 우리 개념 시간에 많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자, 물론 나중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곡골로 나왔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니라 곡골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겠는데 나중에 우리 B 단계에 가면 이런 형태가 나올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곡골로 나와서 5가 두 개 곱해서 5가 되는데 자, 정수 XY라고 했습니다. XY가 정수면요. X-1도 정수고 y-2도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일 때는 그꼴로 이렇게 나타내면 이 두 개가 모두 다 정수인데 정수끼리 곱해가 5가 되었다는 말은 이 두 수는 바로 5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가도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 바로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일 때는 바로 항상 좌변을 무엇으로 나타내 주는가? 곱꼴로 나타내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XY x, y 상수 이퀄 0 이런 형태로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곡골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방정식을 여러분들 계산할 때 x, y 값을 찾아낼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x-1이 있고요. 여기에 y-2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수를 곱해가 5가 된다는 것은 얘가 1일 때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가 5일 때 얘가 1이 되면 되겠죠. 즉, 두 수를 곱해서 5가 된다는 말은 이 두 수는 5의 약수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런데 약수는 1과 5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도 약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양의 약수, 음의 약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XY를 찾으면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 XY를 찾으려면 얘가 X-1이니까 여기에 1을 더해주면 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 모든 항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다? 1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항에다가 1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1만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방금 여기가 x-1이 바로 1이고 5고 마이너스 1이고 5라고 했으니까 그죠? 맞습니까? 자, 모두 다 얼마씩만 더해주면 된다? 1씩 더해주면 x를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를 더해주면 y를 찾을 수 있습니까? y-2가 오니까 바로 2씩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2씩 더해주면 여기가 7이 되고 2를 더해주면 3이 되고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2를 더해주면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x, y 순서상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x가 2일 때 y가 7, 한 쌍, x가 6일 때 y가 3, 두 쌍, x가 0일 때 바로 y는 마이너스 3이는 세 쌍,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1, 이렇게 네 쌍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단계 문제 풀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88번인데요. 자, XY 미지수가 두 개인 바로 부정방정식인데요. 실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실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실수의 정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수 XY가 나오면요. 항상 여러분들은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x제곱과 4x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x제곱 4x는 상수가 누가 필요합니까? 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x의 개수 4의 반의 제곱이니까 4의 반은 2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바로 4의 반은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요렇게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y제곱도 우리가 y를 가지고 만들어 본다면 y제곱 마이너스 6y잖아요. 그죠? 그러면 y제곱도 개수가 1이니까 y의 개수가 마이너스 6이면 반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은 얼마예요? 9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 4와 9가 이렇게 추가되었으니까 4를 한 번은 빼주고 9를 한 번은 빼줘야지 식의 변함이었겠죠. 그런데 뒤에 플러스 13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더하면 다 모두 다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전체가 바로 무엇이 된다? 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식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뒤의 식은 y-3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x와 y가 모두 다 실수죠. 실수에다가 2를 더해도 실수가 되니까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y-3도 실수니까 실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더해서 무엇이 되어라?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되는데 0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 알맹이 완전 제곱식의 알맹이가 무엇이 되면 되겠다?
0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x는 무엇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y는 바로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마찬가지로 이 실수 조건도 자, 본 문제 B형에서 B단계 풀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